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반복될까? 나만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 사주를 봤는데 팔자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많은 분들이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섰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물음에 답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사주는 운명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사주는 내 인생을 더 현명하게 항해하도록 돕는 나만을 위한 지도입니다. 오늘 그 지도를 읽는 법과 함께 실제로 운명을 바꾸는 개운법 5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운명은 과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사주 명리학에서 바라보는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명과 운입니다. 명이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선천적인 환경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즉 가정 환경, 타고난 기질, 선천적인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비와 태풍과 같습니다. 전체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0%는 무엇일까요? 바로 운과 자유의지, 그리고 개운입니다. 이것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영역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우산을 준비하고 장화를 신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주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사주는 일기예보입니다. 폭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준비해 젖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진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은 내가 타고난 자동차입니다. 어떤 분은 스포츠카로 태어났고 어떤 분은 험로를 달리는 오프로드용 지프로 태어났습니다. 이 자동차의 기본 성능, 즉 기질과 그릇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지프차라면 도심 레이스를 포기하고 넓은 야산을 달리는 것이 맞고 스포츠카라면 포장된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운은 무엇일까요? 운은 내가 달리는 도로와 날씨입니다. 맑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눈 쌓인 비포장도로를 가야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운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개운이란 무엇일까요? 개운이란 내 차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도로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운전하는 기술입니다.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운전을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반대로 낡은 차라도 능숙한 운전자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결국 개운이란 내 사주라는 차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인생을 운전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계절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사주에서 운의 흐름은 크게 대운과 세운으로 나뉩니다. 대운은 10년 단위로 변하는 인생의 큰 흐름입니다. 마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듯이 인생의 큰 배경과 계절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인생의 여름이라면 적극적으로 뻗어나갈 시기이고 가을이나 겨울이라면 거두고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입니다. 세운은 1년 단위의 구체적인 날씨입니다. 같은 겨울이라도 어떤 날은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어떤 날은 폭설이 내립니다. 세운은 그 해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과 체감하는 일상의 날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고전 명언이 있습니다. 명오불려운오, 즉 좋은 사주도 좋은 운의 흐름을 만나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타고났어도 운의 흐름을 모르고 역주행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주란 어떤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주에서 특정 기운이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주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중화입니다. 중화란 오행, 즉 목화토금수와 한난조습, 즉 춥고 더움, 건조하고 습함이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저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은 불안정합니다. 어느 한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그 치우침이 삶의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감정이 과격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반대로 물의 기운이 지나치면 유약해지고 결단력이 약해집니다. 반면 저울이 수평을 이룬 상태, 즉 중화가 이루어지면 평온하고 순탄한 삶이 펼쳐집니다. 개운이란 결국 기울어진 나의 저울에 부족한 기운의 추를 하나씩 더해가는 과정입니다.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사주의 불균형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용신과 기신입니다. 기신이란 내 사주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독과 같은 기운입니다. 예를 들어 내 사주에 불의 기운이 이미 넘치는데 거기에 더 뜨겁게 만드는 불과 나무의 기운이 들어온다면 사막처럼 메말라 버립니다. 이것이 기신입니다. 반대로 용신이란 불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약과 같은 기운입니다. 넘치는 열기를 식히고 대지를 적셔주는 물의 기운처럼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기운이 바로 용신입니다. 개운이란 내 삶에 필요한 용신의 기운을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채워넣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색의 옷을 입는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어떤 취미를 갖는지가 모두 기운에 영향을 줍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5단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운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개운이란 내 운명을 억지로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개운은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시중의 지혜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겨울의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땅속 깊이 뿌리를 다지며 봄을 준비합니다. 무리하게 꽃을 피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신운, 즉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고 내실을 기르는 독선기신의 시간입니다. 반면 봄의 나무는 겨울 동안 비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힘껏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용신운, 좋은 시기를 만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비축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세상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뜻을 펼치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겨울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겨울나무가 게으른 것이 아니듯 지금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운의 5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는 심리적 개운법입니다. 핵심은 수용과 유연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망신살이 있다, 육해살이 있다, 편관의 압박이 심하다는 말을 듣고 불안에 빠지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신적 두려움입니다.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망신살이 있다는 것은 투명하고 솔직한 소통으로 대중성과 인기를 확보하는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육해살이 있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초인적인 자수성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편관의 압박이 심하다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와 이완 루틴을 최우선으로 하여 나를 단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차원 높은 개운은 나의 타고난 기질, 즉 명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차가 스포츠카가 아닌 지프차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운전이 시작됩니다. 2단계는 환경적 개운법입니다. 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일상 속 환경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오행 중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면 식물을 키우거나 숲길을 산책하고 초록색이나 푸른색 계열의 인테리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면 햇볕을 충분히 쬐고 붉은색 계열 소품을 활용하며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토의 기운이 필요하다면 등산이나 흙길 맨발 걷기, 황토와 베이지색 계열의 환경과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루틴이 도움이 됩니다. 금의 기운이 필요하다면 흰색이나 메탈릭 소품을 활용하고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며 결단력 있는 언어 습관과 호흡기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기운이 필요하다면 독서와 명상, 물가 산책을 자주 하고 검은색이나 네이비 의상을 즐겨 입으며 혼자만의 깊은 사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환경 개운의 시작입니다. 3단계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개운법입니다. 바로 업상대체, 흉한 기운을 직업으로 승화하는 방법입니다.
날카롭고 강한 에너지, 예를 들어 백호살, 양인살, 현침살과 같은 기운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를 합법적이고 긍정적으로 소모하는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피를 보는 기운이 강한 분은 그 기운을 의료계, 즉 의사나 간호사 또는 타투이스트나 미용 분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운이 강한 분은 군인, 경찰, 법조계, 교도관과 같은 직업이 맞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일, 즉 활인업을 통해 기운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강한 에너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를 찾는 것이 진정한 3단계 개운입니다. 4단계는 재물과 습관의 개운법입니다. 재물 개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는 그릇을 막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채워도 구멍난 양동이는 비어버립니다. 재물이 새는 대표적인 이유는 투기와 충동 지출입니다. 재물 개운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묶어두기입니다. 수입이 생기면 강제로 부동산, 실물 자산, 저축으로 전환해 현금이 충동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투기 절대 금지입니다. 주식, 코인 등 변동성이 큰 투기성 자산은 멀리하고 안정적인 자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충동 제어입니다. 그럴듯한 투자 제안을 받을 때 반드시 일주일 이상의 냉각기를 갖는 습관이 재물을 지킵니다. 재물은 타고난 그릇의 크기만큼 담깁니다. 그릇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그릇에 구멍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인간관계 개운법입니다. 내 삶의 귀신, 즉 나쁜 기운은 종종 특정한 인간관계나 나 자신의 고집스러운 태도로 발현됩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내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인간관계 개운에는 3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거리 유지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라도 각자의 독립성과 영역을 존중해야 관계가 오래갑니다.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감정 표현과 소통입니다. 속마음을 숨기는 것은 단절의 원인입니다.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는 연습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는 3초 멈춤입니다. 화가 치밀거나 날카로운 말이 나오기 전 잠시 물러서는 그 3초의 습관이 화를 막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오늘부터 딱 3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관계라는 자산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개운법 5단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선천적 장단점을 자책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현재 내 인생의 계절, 즉 대운과 세운이 나아갈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 파악하셨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용신, 즉 오행의 기운을 의상, 인테리어, 취미로 채우고 있습니까? 충동적인 지출이나 투자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예를 들어 자동저축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내 고집을 세우기 전 한 박자 쉬고 소통하셨습니까? 이 5가지를 하루하루 의식하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운명의 주인이 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주는 하늘이 내린 절대적인 판결문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안전하고 아름답게 항해하도록 주어진 나만의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확히 알고 때를 기다리며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타고난 팔자를 뛰어넘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개운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드셔서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오늘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나를 알고 때를 알고 작은 것부터 바꿔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